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책의 라인 중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제 1장은요, 책이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 시간에 1장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가 이번 시간으로 끝나고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상승과 하락에서 본 통계적 의미, 어찌 보면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죠. 통계적 의미를 통해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부동산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부동산 우위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위지역. 자, 우위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강남은 대체할 지역이 과연 있을까요? 강남 지역은 대체할 지역이 만들어지는 데는 너무 시간이 걸리죠. 왜? 대체할 지역을 만들고 강남이 현재 가지고 인프라가 있잖아요. 인프라. 정말 생활에 편리한 인프라 거의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강남을 대체할 지역은 좀 없다는 거죠. 편익의 어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우위 지역은 바로 이런 대체할 수 없는 편익을 제공하는 이런 부동산의 특징, 이 강남이라는 특징을 부동산의 본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우위 지역이라고 하면 뭘까요? 편익 효과. 학군, 교통, 자연환경, 일자리, 상업. 강남이 학군도 좋고 교통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강남이라는 그 지역의 우위를 넘을 수 있는 데가 있냐는 거죠. 이런 데는 공급이 줄면 상승기에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버려요. 공급이 줄어들면 상승기에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 상승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그런 높은 상승률이 있다는 거죠. 왜? 대체할 수 없는 편익을 제공하는 강남의 어떤 지역적 특성. 그래서 우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를. 그리고 학군의 힘이라는 게 있죠. 학군이라는 목적과 학업의 타임이 끊임없이 시효를 끌어들입니다. 학군이라는 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 혹은 중학교부터 학업이란 타이밍에 맞춰 학군이란 목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학군의 목적, 그리고 고등학교 학업 타이밍에는 학군은 즉 학원이 되는 거죠. 이런 학군, 학업의 타이밍이 항상 끊임없이 시효를 끌어들인다는데, 볼게 대한민국 학군의 힘이 얼마인지. 자, 강남 대치동, 양천구 목동, 분당 평촌, 대전은 서구 둔산동, 광주는 남구 봉선동. 왜 이거 외국적 하느냐면, 이런 학군을 싫은 사람은 외국으로 나가라는 거죠.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수성구 범어동, 대구의 수성구 범어동, 그리고 울산의 남구 옥동,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구 우동. 이게 바로 학군의 힘을 진짜 느낄 수 있는 데가 바로 이렇게 몇 군데 찝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싫으면 외국으로 가라. 외국 학교 가야 돼요, 근데. 외국 학교 나와서 한마디로 좋은데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외국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학군 내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되기 전부터, 그죠? 여기 있잖아, 여기 이쪽 학군으로 옮기잖아요. 그죠? 학업의 타임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째 고등학교, 이 강남 대치동하고 강남구, 양쪽 목동 학원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성구 범어도고, 제가 이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학원 엄청나게 좋은 데가 많아요. 쪽집게 강사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끊임없이 수요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학군의 힘. 대한민국의 문제점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학군의 힘을 잘 활용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학군이 목동, 분당, 평촌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서울은 강남이죠. 분산에 오는 이동거리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동래구로 분산되어 있죠. 도심 내에서 단절되어 있는 도시 지정구에 분산되어 있는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학군 같은 경우도 이동거리나, 그죠? 이동거리 혹은 단절에 의해서 분산되는 것도 있어요. 대구는 지역적 단절이 없기 때문에 수속이 직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부산보다 학군 힘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성구로 그냥 이동하기 편하니까 부산보다 학군 힘이 더 커요. 그 수성구란 힘이. 부산은 그냥 좀 도시가 좀 그게 계획적으로 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해운대구하고 해운대 동래구로 분산되어 있죠. 하지만 대구는 지역적 단절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 수성구로 완전 직결되어 있어요. 왜? 이동 거리가 편하기 때문에. 인천은 학군의 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천, 서울, 경기형 지역으로 확 빠져버리니까 학군의 힘이 좀 적죠. 약해요. 광주는 제한이나 단절된 도시 구조로 인해 단절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구 봉선동 쪽으로 모일 수 있으나 환경 학군의 힘도 크고 부산은 남구 옥동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학군을 보려면 부산은 여기 해운대하고 동래구, 대구는 그냥 수성구 그냥 확실히 그냥 수성구 딱 잡혀 있고요. 인천은 별로. 하지만 광주는 남구 봉선동, 그리고 울산은 남구 옥동,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군의 힘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자, 그냥 부동산의 본질, 교통망이란 겁니다. 이 교통망이란 게 부동산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아니지만 이 교통망이 정말 가격 파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GTX 노선도에 따라서 이게 바로 이렇게 양재, 삼성 이쪽 강남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강남과의 접근성으로 해서 이 분당하고 이 수서 한번 보자. 판교하고 동탄, 그죠? 요 지역이 얼마나 높은 가격대입니까? 이 신분당선 때문에, 그죠? 분당선 하나 생김으로써, 그죠? 얼마나 높은, 이건 GTX 노선도지만, 신분당선 때문에 판교하고 광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게, 예?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이런 가격 파괴,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도를 따라간다고 해도 따라간들 그거 따라간다고 부동산 성공하는 아지만 이렇게 가격이 이런 강남이라는 지역적 접근성이 점점점 도와진 교통망 때문에 가격 파괴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GTX 노선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부동산이 그 접근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떤 시세가 지금 형성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신분당선 때문에 광교하고 판교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의 뭐 강남 아니죠. 웬만한 소음도시들보다 시세가 높잖아요. 광교. 왜? 교통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잠시 그러면 가격 파이 교통망에 대해서 3기 지하철 노선도를 여러분 한번 퍼트려 보세요. 노선도가 여기 있죠. 여러분 이 노선도를 보고 이런 노선도가 새로 막 생겨지잖아. 이러면 이게 가격 파괴 현상이 막 생겨요. 지금요. 여기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가격 파괴망 이런 노선도에서 어떤 형태로 지하철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시면 가격 파괴 현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우량조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높은 주거 환경으로 가고 싶죠. 한마디로 누구나 좋은 집에서 넓은 집 살고 싶은데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이동에 대한 욕구에 때문에 도심 핵심 지역에서의 높은 품질의 주택 그리고 지방의 대형 고가 주택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도심의 핵심 지역에서 정말 평수 넓고 고급 주택에 대한 항상 욕구는 항상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대형 평형과 고가 주택의 고가주택 상승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의 욕구 때문에. 그래서 높은 가격 상승 압력과 가격 상승이 낮아요. 예를 한번 볼까요? 이 울산 옥동을 볼게요. 잘 쳤죠? 옥동 지역, 남구 옥동이 제일 비싸죠. 이게 뭐 네이버에서 봤는데 지방에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이 100평 이런 데는 100평이 아니죠. 남대로 이 대형 평수는 쭉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남구 옥동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남구 옥동이거든요.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이거든요. 여기가 옥동인데 옥동의 대형 평수 보세요. 여기 롯데 옥동의 대형 평수를 보시죠.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 울산의 여기는 북구 지역인가요? 여기는 소형 평수잖아요. 가격이 떨어져요. 보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죠. 소형 평수. 여기는 옥동이 아니고요. 좀 약간 북부 지역인데 울산 북부 지역이 저기 집값 얼마나 쌉니까? 소형 평수죠. 뭐 소형이라고 하기는 그렇구만. 소형 평수를 볼게요. 77, 뭐 그렇게 소형은 중형이라고 봐야 하나? 중소형이죠 이게. 이건 뭐 대형 평수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 의미 자체는 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주거 환경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런 인간의 욕구가 어찌 뭐 이런 것들이 부당성 우량주 효과로서 나타나가지고 이런 집값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방에 이 집값이 떨어진다 만약에 울산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싶으면 정말 평수가 내려놓은 높은 평수가 있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통계, 2장에서는 그 통계 의미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부동산에 여러분 투자할 수 도움이 되는 자료가, 동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